자, 이번 선정상원 코너는 바로 에어프라이어입니다. 아니, 저보다 아까 에어프라이어미 됐을 때 박수가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반갑죠, 에어프라이어. 저도 에어프라이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도 뭐 기름도 많고 기름 튀길 수 있는 냄비도 되게 큰 거 많거든요. 튀김기 있죠. 근데 사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어프라이어입니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 쓴다고 하면 진짜 많이 의존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정상원 코너에서는 다양한 에어프라이어 브랜드와 이 제품들 중에서 어떤 거를 집중해서 보고 파악해서 선택해야 되는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라이어의 히스토리 살짝 좀 얘기를 해드릴까요? 2005년도에 특허가 나왔죠. 그때 당시에 바로 상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필립스와 다양한 발명가들의 집단이 붙게 되면서 얘가 2010년도에 IFA죠. 세계 5대 가전 박람회, 거기에 이제 첫 출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센세이션이었죠. 왜냐면 사람들이 기름으로 튀기는 게 이게 튀김 아닌가? 근데 얘를 뭐 공기로 튀겨버리네? 근데 그 당시에는 비용이 너무 비쌌다. 아무리 뭐 공기로 튀기고 뭐 해봤자 비용이 비싸버리면 솔직히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죠. 만들어내는데 비용도 비쌌던 거고 결국 소비자 가격도 비쌌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원체 높아서 그 뒤에 언제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편해졌느냐? 중국에서 에어프라이어들을 좀 OEM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뭐 우여곡절도 많았겠죠. 뭐 생산했는데 얘가 좀 불량이 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값싸게 에어프라이어를 개발하고 생산하게 되면서 가격이 컴팩트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웰빙 바람이 붑니다. 근데 우리 튀김 요리나 구이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최소화하거나 바르지 않고 쓸 수 있는 튀김이 있더라. 공기로 튀겨내더라. 그래서 에어프라이어를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에어프라이어가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빼는 형태 원형 타입의 바스켓이 되게 많았었죠. 원형 타입의. 에어프라이어의 가장 큰 단점은 사실 원리에 있어요. 에어프라이어가 이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리가 바람이 나오면 사실 말라버리잖아요. 겉에서 봤을 땐 얘가 좀 이제 괜찮아 보이는데 애가 막 딱딱하거나. 그래서 최근에 또 시장은 단순히 열풍만 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또 이제 스팀이 붙어야겠다. 속은 좀 촉촉해지고 겉은 좀 바삭하게 바람으로 좀 말려버린다. 그리고 이제 복합 오븐 형태로 발달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기능에다가 그릴 기능이 추가가 되긴 하죠. 그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전자레인지가 또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컨벡션 히터 기능을 빼겠다. 그러면 아예 온전한 오븐의 기능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복합 하이엔드 오븐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요즘에 에어프라이어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브랜드가 많잖아요. 삼성, LG도 뭐 있고 샤크닌자 아니면 또 하이엔드급 발뮤다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잡아서 에어프라이어를 선택하면 될지 제가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재밌죠? 네, 신기하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요리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1인 가구다, 혼자 산다, 싱글족이다. 그런 분들은 사실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도 좋은 제품들 되게 많거든요. 너무 하이엔드급 장비로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식구수가 몇 명인지, 1명인지 2명인지 애가 있는지 얘를 자주 쉬는지 그거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요리해 먹을지에 대해서도 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각 잡고 요리를 하는지 단순히 그냥 데우기 용도로만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 사이즈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2리터 때는 진짜 뭐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만해. 그래서 이제 용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원형과 사각이 있으면 겉의 면적을 차지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각이 더 유리하고요. 원형과 사각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용량이 큰 걸 하셔라. 최소한 바스켓 형태는 15리터 이상을 하시고 오븐 형태는 20리터 이상을 하셔라. 왜 근데 이 용량이 중요하냐면 1차적으로 뭐 당연히 많이 들어가니까 좋죠. 에어프라이어는 이제 원리가 뜨거운 열풍이 부는 거잖아요. 다 이제 막혀있는 상태에서 뭐 열풍이 불어. 그럼 여기만 따뜻하잖아요. 내가 좀 이제 여유 있게 여기서도 열풍,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오고 이게 다 바람이 불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얘가 덩그러니 위에 떠 있어야 돼. 바스켓에 딱 이제 이렇게 되면 한 번은 뒤집어 줘야 돼요. 근데 큰 바스켓 형태에서 심지어 얘가 메쉬망 구조 위에서 딱 둥둥 떠 있다. 뒤집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최고죠. 하지만 얘가 스팀이 추가되면서 비용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진 않는다.
왜냐면 스팀이 추가되게 되면 사실은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속은 되게 촉촉하고 겉은 되게 바삭바삭하면 겉바 속초의 세계가 열리겠구나, 맛있겠네 싶지만 그거를 솔직히 다 뒤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쓰시는 구독자분들의 몫이다.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수돗물을 썼을 때 석회질이 낀다거나 아니면 기름때가 이렇게 낀다거나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기능들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신경 쓸 게 많아진다. 네 번째는 에어프라이어 관리죠. 관리가 일단 편해야 돼요. 제일 편해야 돼요. 왜냐면 관리가 힘들어 버리면 솔직히 뭐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불소수지 코팅이나 내지는 코팅이 조금 약한 것들은 무조건 거기에다 호일을 깔아야 되죠. 종이 호일을 깔아야 되죠. 요즘 이제 에어프라이어 보면 관리가 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스텐으로 만드는 것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사실 위생이 좋은 건 스텐이 되게 좋죠. 일단 스텐도 눌러붙게 되면 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이 기능들이 많거나 이 복합적인 기자재들이 많은 걸 하시면 안 돼요. 로티셀이라고 하죠. 옛날에 트럭에 보면 전기구이 통닭 있죠. 막 돌아가는 거 저도 되게 한두 번은 잘 썼거든요. 되게 얘가 돌아가게 되면 이 밑에 또 사방에 또 기름이 살짝 튀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많아지게 되면 관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진다. 그래서 저는 바스켓 정도로도 충분하다. 내가 만약에 요리를 많이 한다 생각하면 메쉬 그릴망 정도? 요 정도만 있게 되면 충분하다. 내가 만약에 베이킹이나 피자 같은 거를 좀 하겠다 그러면 사각 트레이 정도의 망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AS 문제는 결국 이제 브랜드 파워인데 에어프라이어 사시게 되면 요즘 이제 우리가 들여야 되는 돈이 최소한 10수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에서 비싼 건 20만 원, 30만 원, 하이엔드는 50만 원, 60만 원 가는데 얘를 한 철만 쓰고 내가 뭐 2년 있다가 버린다? 이거 뭐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대신 중국에서 생산했지만 AS 처리를 한국에서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서비스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사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쓰다 보면 이제 에어프라이어도 이제 간단하게 여기를 바꿔주면 되지만 이 뭔가 통째로 바꿔줘야 된다거나 그러면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거든요. 돈 더 보태서 새 거 살 수 있으면 새 거 사는 게 낫잖아요. 대기업 제품들이나 확실하게 이런 사후 처리가 잘 돼 있는 제품들, 그런 기업들은 이게 작은 부품 하나만 바꿔줘도 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돼 있는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일 수 있다. 쿠지나트는 한 30만 원대 이 중저가 라인업에서 괜찮은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DDO 랩, 제가 아까 사이즈 큰 사각 형태 말씀드렸죠. 스테인레스로 약간의 위생을 살렸고 그리고 스팀되고 가격대도 한 30만 원대에서 괜찮고 락앤락도 요새 사각으로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은 하이엔드로 가신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살짝 얘기를 드렸다시피 삼성, LG 뭐 빼놓고 얘기할 수도 없죠. 그리고 조금 더 하이엔드로 가신다고 하면 발뮤다도 있는데 발뮤다는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에어프라이어는 아닙니다. 이건 오븐입니다. 오븐. 왜냐면 이게 겉에서 열을 쪼이면서 뜨거운 열풍을 쪼이게 되면 요리는 빨리 되지만 얘가 자칫 잘못하면 얘가 타버리거나 겉이 막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뮤다 같은 경우에는 오븐에 가깝다. 말도 오븐이다. 샤크닌자 그리고 이제 브레빌 그것도 이제 사실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스테인레스 계열의 것들이 많아요. 이게 내부 말고 외부가 약간 실버톤, 메탈톤, 약간 메탈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약간 메탈의 깔끔한 톤을 좋아하시는 분들 냉장고랑 그런 가전제품 통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한 것들을 제 마음속에 픽은 비스포크 삼성 35리터. 결론은 일단 사이즈는 절대 줄이지 마셔라. 요거는 싱글족도 그렇고 2인 가족, 3인 가족도 그렇고 무조건 사이즈는 큰 걸로 가시되 그리고 액세서리가 최대한 많은 것은 좀 피하세요. 액세서리가 많을수록 청소는 이거 다 구독자분들의 몫입니다. 스팀이 들어가면 사실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관리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지는 게 있다. 일단 에어프라이어 용도 하나만 집중하기보다는 요즘에는 복합 오븐 형태로 많이 가니 이왕이면 전자레인지와 복합 오븐과 그리고 에어프라이어 용도가 한꺼번에 합쳐진 형태의 이런 제품들도 그 하나가 한 3가지, 4가지를 동시에 하니까 LG 같은 경우는 광포 오븐 기능까지 하게 되니까 걔가 하나를 다 하면 공간을 오히려 덜 차지하는 거지 않을까요? 이왕이면 힘을 쓰실 거면 그런 하이엔드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에어프라이어 또 새로운 걸 사게 되면 와이프 음식 많이 해줄 겁니다. 아니 와이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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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구독과 좋아요 조떼꾸알인가요 요새도? 네, 조떼꾸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많이 힘듭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